수능 문학 교실 장르 풀 때 기억하면 좋을 4가지. 1. 수필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서술합니다. 수필에 등장한 경험과 교훈이 무엇인지 이 2가지에 집중해보세요. 2. 수필 중 나가 등장한다면 곧 글쓴이 자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3.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 주제입니다. 주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라서 다른 장르보다 주제 찾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4. 다만 생소한 어휘나 표현으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나만의 쉬운 언어로 계속해 바꿔가면서 읽어갑니다. 2024년 수능 특강 이서구의 소환정의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글쓴이가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시를 썼는데 어떤 손님이 그렇게 하찮은 소재로 시를 쓴 이유를 묻습니다. 본문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이 4가지는 천하를 이루는 주요한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이 수필은 어떤 손님과의 대화 경험을 통해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자신이 시를 쓴 이유를 말하고 이를 통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공부할 때 몰입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방법. 멀티태스킹을 지향하려 하지만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음에 3가지 방법을 즐겼습니다. 1번, 포모도로 학습법. 25분 집중하고 5분 휴식하는 식으로 4시간 공부하면 피로감이 덜합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2분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영상미도 예쁘고 타이머 기능도 있고 잔잔한 BGM 덕분에 멋진 작업실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2번, 1시간에서 2시간짜리 긴 노래 플레이리스트가 아니라 4에서 5분 정도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영상을 틀고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그 노래가 끝나면 더 이상 노래를 틀지 않아요. 3번, 가사가 없는 노래를 듣습니다. 지브리나 디즈니 OST, 가사가 없는 노래를 즐겨 들어요. 수능 국어는 글을 읽을 때 높은 집중도를 발휘해야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몰입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이 몰입 훈련을 방해할 수 있어요. 늘 높은 몰입도로 공부한다는 게 어렵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낮은 집중도라도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낫지만 몰입을 훈련하면 효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국어 모의고사를 풀 때 처음부터 정보의 취사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정보의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착각이 제대로 글을 읽는 것을 방해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 그 중요한 부분을 처음부터 빠르게 골라내 읽는 비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중요한 부분 당연히 텍스트에 있지. 문제에 출제되는 핵심 부분도 있지. 근데 소설 작품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 또 비문학도 글을 먼저 읽어야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야. 첫 문단에서 글의 소재를 파악하고 읽고 중요한 부분을 찾는 거야. 취사 선택을 단번에 해낼 수 있는 마법의 눈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막 넘기지 말고 취사 선택하려고 이리저리 눈 돌리지 말고 차분히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착각이 제대로 글 읽는 것을 방해해. 용어와 함께 문학선지 분석하기,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의 차이도 알아봅시다. 1. 시선의 이동. 화자가 시선을 이동시킨다. 화자가 눈으로 보는 대상이 계속 변한다. 여러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할 때 시선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2. 가상의 상황 설정. 사실과 다른 것 혹은 분명치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예찬하다. 자주 나오는 어휘입니다. 아름답다고 칭찬하다. 높여 칭송하다. 4. 색채 이미지. 색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입니다. 피얼룩 파도, 어둡고 외진 길목 등이 있습니다. 색채어는 이와 달리 색깔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흰색, 빨간색 등이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가 색채어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색채어는 모두 색채 이미지입니다. 색채 이미지는 색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말하고 색채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의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2가지. 첫째, 각 문단의 소주제를 찾고 메모합니다. 문단 내용을 요약해서 고작 몇 개의 단어로 적어내려면 1. 방금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려져야 하고 2. 중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메모를 하는 몇 초가 의식적으로 나의 이해를 점검하는 쉼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적어둔 소주제를 나중에 빠르게 훑어보면 전체 지문의 전개와 문단들이 맺고 있는 연계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장을 한 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방금 읽은 문장을 동생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적 언어로 바꾸어 말합니다. 이 3단계가 머릿속에서 연쇄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해하면서 읽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인풋, 즉 읽은 문장을 아웃풋, 나의 언어로 자동 변환이 가능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신 대비 수능 특강 문학공부법 1. 다른 장르는 모르겠지만 고전시가 많은 소리내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쉬운 말로 풀어 내 입으로 소리내 해석하며 읽으세요. 2. 소설 장르는 누군가 지문 중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이 말이 무슨 맥락에서 나왔냐라고 물을 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전후 사건이 무엇인지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3번 집중해 정독했습니다. 3. 현대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적어주신 필기를 기본으로 모두 암기하고 EBS 등 인강을 들으며 놓친 부분, 문제로 출제 가능한 요소에 대해 추가 필기를 했습니다. 4. 수능 특강 해설지 작품 설명 정독하기. 시는 각 연별 구성에 따른 중심 내용이 간결히 정리되어 있고 소설은 수특에 수록되지 않은 전체 줄거리 요약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기를 완전히 숙지하고 수특 해설지를 정독하며 내용을 정리합니다. 5. 해당 문학작품 관련 문제 풀기. 수험생 인터넷 카페나 EBS 수특 변형 문제집을 활용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학교 내신 시험 대비 수능 특강 독서 공부법 영어와 마찬가지로 최소 3회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회독은 보통 시험 2-3주 전부터, 2회독은 1회독이 끝나는 시점부터 바로 적어도 시험 일주일 전에 끝내려고 했고 마지막 3회독은 시험 하루 이틀 전에 했습니다. 각 회독의 목적이 다릅니다. 내신 시험 대비는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과 별도의 유인물이 있다면 그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때문에 별도의 문제집을 푸는 것도 좋지만 수업 내용에 기반한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1회독 때는 1. 이해 안 되는 문장 없게 모든 내용을 정독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어휘가 있다면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해결합니다. 2. 문단별 내용 요약 정리하기. 수능 특강 해설지를 참고해 나만의 언어로 적어봅니다. 3. 지문의 전체 주제 나만의 언어로 한 줄 정리하기. 이것도 수능 특강 해설지를 참고합니다. 2회차 때는 1회차 때 내 손으로 적었던 문단별 요약 정리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식으로 1회차 학습 내용을 상기했고 3회차 때는 시험 하루 또는 이틀 전에 전 범위를 힘을 빼고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신 대비로 화법과 작문을 공부한다면 모의고사 대비 공부법과 방향성이 다릅니다. 시험 범위의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머릿속에 글의 전체 구조를 넣어야 시험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신 화작은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험 시간에 지문을 보지 않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반암기 수준으로 눈에 익히는 것이 내신 공부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억에 의존해 지문을 보지 않고 답을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를 그 수준으로 하라는 것이지 최종 정답을 고를 때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최소 3번을 정독합니다. 정말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읽고 단락별로 내용 정리를 직접 손으로 써봅니다. 다양한 변형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선택의 영역이고 화작은 사실 많은 변형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지문을 제대로 정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수업 시간에 다룬 선지 분석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신 대비 연매 공부법 문제집 추천도 있어요. 1번 내신 고득점이 목표라면 학교 시험 범위 교재는 기본이고 별도의 문제집을 이용해 기본부터 심화까지 여러 개념 적용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암기도 중요하지만 실전 문제를 푸는 추가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문제풀이용으로 추천하는 문제집 2권 마작, 자이스토리. 3. 화작과 달리 연매는 개념 암기 후 손으로 적는 공부에 효과가 큽니다. 단거나 노트를 만듭시다. 암기한 기본 내용을 되새기며 노트에 내 손으로 직접 간결하게 개념 정리를 적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예문, 문제집을 추가로 풀면서 나온 예문, 헷갈리는 부분, 오답 정리를 직접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거나 노트를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암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연매는 평소 기본 개념 학습 및 문제풀이를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우면 EBS 등 온라인 강의를 활용합시다. 국어 모의고사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하나요? 비문학편 1. 노트를 따로 사지 않습니다. 문제집 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쉽게 말해서 내 손으로 비문학 지문 분석지, 문제 해설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3. 두꺼운 기출문제집보다 필요할 때마다 EBS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풀고 그 위에 오답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서실 갈 때 일단 무겁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려웠던 지문은 다시 뽑아서 풀어봐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가 국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손필기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1. 단락별로 내용을 요약해 적어보고 지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 2. 몰랐던 어휘는 검색해 알고 넘어갈 것. 3. 맞춤 문제와 틀린 문제 모두 가리지 않고 각각의 선지의 근거를 본문의 몇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적습니다. 옳지 않은 선지는 본문의 근거를 찾아 바르게 수정합니다. 4. 2주에서 한 달 뒤에 틀렸던 지문만 다시 인쇄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에 풀었던 것과 비교합니다.
문학작품 오답 노트 방법 1.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노트 없이 시험지 위에 바로 합니다. 2. 한 번이라도 공부한 작품과 처음 보는 작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작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볍게라도 하고 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단계로 설명합니다. 1.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해설지를 보고 먼저 적절하게 고칩니다.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선지 판별의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 확인합니다. 적절한 선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며 작품 이해를 보완하는 데 활용합니다. 2. 선지 중 몰랐던 문학 개념어를 인터넷에 찾아보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3. 산문은 가벼운 마음으로 1회 정독하고 모르는 어휘는 찾고 넘어갑니다. 운문은 다시 읽고 주제, 화자, 배경에 대해 혼자 힘으로 적어봅니다. 틀려도 됩니다. 나중에 작품 해설을 찾아보고 수정할 거니까요. 시험시간 압박으로 놓친 내용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작품 제목을 검색합니다. 작품 정리, 전체 줄거리 요약을 공유하시는 훌륭한 국어 강사님들의 블로그가 나옵니다. 참고해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이런 작품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